혈당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숫자 하나로 하루 기분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어제는 분명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기계 위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괜히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던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 숫자는 잘못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꺼내 놓습니다. 곧 일어날 테니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즉시 분비되어 그 당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당이 나와도 정리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숫자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저녁은 늘 반 공기, 야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이 145를 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저녁 반찬에 들어간 물엿과 설탕, 그리고 식후 믹스커피가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당을 충분히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양을 줄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양보다 총 당부하에 반응합니다. 탄수화물, 설탕, 물엿, 음료까지 하루 동안 몸이 받은 전체 자극의 합입니다. 억울하시지요? 나는 나름 조심했는데 왜 숫자는 내려오지 않는가?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당은 의지를 벌주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어젯밤을 손보는 방법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어젯밤을 어떻게 바꿔야 아침 숫자가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아예 굶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굶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저녁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오히려 새벽에 당을 더 끌어올립니다. 이를 반동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단계 반응입니다. 2단계는 더 복잡합니다. 저녁에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밤새 췌장이 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인슐린 민감도가 더 떨어집니다. 즉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이고 당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은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생선조림에 들어간 물엿, 김치 양념 속 설탕, 식후 달콤한 요구르트 하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밥은 줄였지만 숨은 당이 매일 저녁 몸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얼마나 먹었는가에 집중하지만 혈당은 당 자극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를 기억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들어온 당은 잠자는 동안에도 처리됩니다. 이 시간은 원래 인슐린 시스템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시키면 다음날 아침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저녁밥 양은 절반으로 줄이되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드십시오. 두부, 달걀, 생선, 나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조림, 볶음, 양념, 반찬은 설탕과 물엿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간장과 향신 채소로 맛을 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후 달콤한 음료나 믹스커피는 반드시 끊어보십시오. 그 한 봉지가 아침 숫자를 좌우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무리하십시오. 최소 12시간 공복을 확보해야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는 과정은 늘 불편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당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것 외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임과 수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아침 숫자를 확실히 낮추는 마무리 전략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단을 바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움직임과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식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은 혈관 안에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2단계 반응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식사 직후 1분 동안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근육이 당을 끌어다 씁니다. 1시간 걷는 것보다 식후 1, 2분 여러 번 나누어 움직이는 것이 혈당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며 TV를 보며 식탁 옆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잠입니다. 잠을 얕게 자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주 깨는 날 다음 아침 혈당이 높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코르티솔은 간에 신호를 보내 포도당을 더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밤새 설탕을 추가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 10분을 권합니다. 누워서 발끝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십시오.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머리 쪽 긴장이 풀립니다. 발은 따뜻해지고 머리는 식는 상태가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인슐린 민감도도 회복됩니다. 혈당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반찬의 숨은 당을 줄이십시오. 둘째, 식사는 7시 이전에 마무리하십시오. 셋째, 식후 1분 하체 움직임을 하십시오. 넷째, 잠을 깊게 자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하루아침에 숫자가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억울하셨지요? 나는 노력했는데 왜 안 내려가느냐고.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일주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 숫자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리듬부터 바꿉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가볍기를 바랍니다.